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7강 2026학년도 11월 31번 빈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답률이 9위인데요. 저는 조금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나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와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기 전에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쭉 읽어보신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것이 떠올랐으면 저는 좋겠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단어에 꽂혔냐면 요겁니다. 요거. 처음 요 회사, 무슨 회사죠? 곡물무역회사죠. 처음, 최초의 곡물무역회사 그러면 최초의 곡물무역회사.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됐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곡물회사 아니면 뭐 여기 보시면 1800년 중반 여기는 더 이전이겠죠. 더 이전에는 시작했다가 어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historical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 이걸 꼭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는 요거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두 번째는 single 회사, 하나의 회사, 회사가 많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하나로 single이 더 훨씬 강력 표현이죠. 단 한 개로 어떻게 됐어요?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의 개념과 이 통합의 개념에서 이 통합의 개념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 어떠했고 어떠했고 결국은 싱글 이렇게 한 회사 큰 기업 큰 대기업 즉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다. 그거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글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ADM이라는 곡물회사, 그 다음에 번지라는 회사, 그 다음에 로이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루이스 디퍼거슨. 그래서 A, B, C, D라는 회사, 루이스 디퍼스라는 회사, 요 네 회사, A, B, C, D가 A, B, C, D 회사가 이 곡물회사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가족회사. 왜 가족회사이냐?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우위, 정보 독점. 이런 글로벌 컴퍼니가 탄생한 비밀, 그 다음에 정보, 거대 기업에 관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 끝나고 함께 해보고요. 통합, 한 개, single, 요 단어 나오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single. 시간 개념, historically. 자, 이 글은요, 정보 비대칭성 이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찾아봤는데요.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반드시 제 강의에서 이거 찾아보시면 꼭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수요와 공급의 조건을 아는 누구도 최초로 처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건을 아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조건을 아는 사람 누구든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미리 알거나 정확하게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초기 곡물 무역 회사가 정보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죠. 그래서 시크릿하게 유지하죠. 그 다음에 가깝고 가족 기반의 네트워크를 그렇죠 만드는 거죠. 이 회사가 이 정보 비대칭성 정보를 나만 알아.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보 비대칭성에 관한 글을 꼭 찾아보셔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리제이션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았습니다. 2025년 5월에 실시된 주제 문제 요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commodity exchange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상품 거래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상품 거래소라는 것은 규제가 되고 중앙 집권화된 거, 중앙 집권화된 시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생산자, 그다음에 무역하는 사람, 투자자 등 이 사람들이 만나요. 사고 팔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또 주요한 상품을 밀이나 옥수수나 금 같은 것을 파는 상품 거래소가 있다. 보통 이제 시카고 거래소라고 최초로 이제 생겼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퓨처 마켓 이게 이제 미래라는 뜻이잖아요. 퓨처가. 근데 미래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 뭘 선물하다 프레젠트가 아니라 먼저 선물 요 뜻이에요. 물건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물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5년 12월이다. 지금이 2025년 12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6년 예를 든 거예요. 6월 달에 요 가격을 예측해서 이 사람이 이때 파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매자가 야, 나 이때 내가 지금 작물 잘하고 있으니까 이때 얼마 주고 팔게. 그럼 미리 요때 줄 거, 미래에 줄 거를 미리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 아직 물건은 없어요. 물건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때 판매자 입장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럼 이 가격에 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유형의 옥션이에요. 옥션. 경매하는 곳인데, 참여자들 사고 팔아요. 뭐를? 선물 계약을.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인 협정이고 동의인데요. 사고 파는 거예요. 특정한 양의 상품을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날짜에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대한 특정한 가격을 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5년 12월에 지금 현재 작물이 자라고 있어. 심었어. 그런데 2026년 12월에 6월에 그 상품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요때 파는 거예요. 자, 미리 파는 거죠. 이번에는 해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끔 보였습니다. 시카고의 거래소 1848년에 만들었는데 선물 거래를 통한 위험을 해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최초의 근대 상품 거래소는 선물 거래소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farmers나 날씨가 농부나 날씨가 거대한 가격에 이런 굉장히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태풍이 불었다든가 비가 안 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겨. 그래서 선물 계약이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앞에 있는 가격을 잡고 위험을 딱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 거죠.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멀티네이셔널 이게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일원, 이런 내재화 이론. 이게 좀 어려운데 일부러 이걸 차트에서 썼거든요. 내재화 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적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위험이 적겠어요? 정보를 유지하고 자본을 유지하고 위험 경영을 내부화 시키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회사로 통합을 시키면 뭐보다는 무역하는 것보다 독립적인 나라별로 예를 들어 국가별로 막 이렇게 다 거래를 하게 되면 복잡하고 가격이 유동성이 크니까 위험도 많아지니까 한 회사가 이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다 다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우리 현재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 B, C, D 기업이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내재화 시켰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내재화 시켰다. 한 회사가 internationalization, 그러니까
국제화시켰고 인터널 시켰다 하기도 해요. 인터널 내재화시켰다. internalization.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국제화도 시켰죠. 이 한 기업, 대기업이 글로벌하게 국제화도 시킨 거예요. internalization. 내재화 이론이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대기업, 이 대기업이 출연했어요. 특히 곡물시장에, 지금 곡물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한 땀 한 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초기 무역, 이 곡물이죠. 곡물. 이 초기라는 말 나면 앞으로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이거 멈춰야 돼요. 이거 꼭 멈추세요. 아, 초기면 혹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 곡물 무역 회사는 active, 활동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활성화되어 있어요. 어디에 활성화? 장소. 자, 양쪽이죠. 잉여 생산 지역과 음식 적자, 음식이 부족한 지역 두 곳에서 두 곳이요. 여기는 음식이 많아. 여기는 음식이 부족해. 그래서 A라는 지역은 많고 B라는 지역은 부족해.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이걸 사가지고 B라는 지역에다 이렇게 파는 거죠. 엄청난 이득을 받았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무슨 회사요? 이 초기 곡물 무역 회사는, 자, 아는 것, 뭘 알죠? 상태, 조건을 알죠. 수요와 공급의 양쪽이 어디예요? 여기는 명사죠, 명사. surplus producing regions하고 food deficit regions에서 잉여 생산된 지역과 음식이 부족한 양쪽 지역에서, 이게 명사에서, 이 장소에서 수요와 공급, 이게 공급, 이게 수요죠.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 이게 뭐죠? 그렇죠. 가목적어죠. 이런 상태를 알아. 이게 뭐죠? 정보죠, 정보.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아는 것,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초기 곡물 무역 회사의 사업이 되었다. 사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를? 수요와 공급을 아는 것이 그들의 주요 사업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정보가 독점이 되고 정보가 비대칭성에서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공부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지금 미국 중서부 같은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플러스 프로듀싱 지역이죠. 그 생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생산이 소유보다 많은 지역이고,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어디? 특히 영국, 서유럽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이 우크라이나나 미국 중서부에서 잉글랜드나 여기 서유럽 도시에다가 이 정말 우크라이나에 이 완전히 빵 같은 거, 밀 같은 거 수출을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제 카길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많이 땅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정보. 자, 이러한 정보 뭡니까? 너무 중요한 this 멈춰야죠. this information 뭐예요? 그죠? 아는 것이죠. 요거죠. 이러한 정보는 핵심이에요. 뭐의 핵심이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초기 곡물 무역 회사의, 그렇죠,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수입이죠. 수익. 그들 수익에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가 핵심이죠. 어떤 정보? 수요 공급을 아는 거. 이 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성 상태에서 일을 하겠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주로 어떤 걸 기초로 있겠어요? 어떤 걸 토대로 만들어졌겠어요? 그죠. 가족 유대겠죠. 가족. 신뢰, 그 다음에 충성심을 하겠죠. 왜요? 그렇죠. 정보가 비대칭이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밀이 되죠. 비밀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독점적으로 아는 것이 곧 수익이니까 곡물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는. 정보가 엄청난 이윤을 주니까 비밀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정보가 비대칭이니까 당연히 비밀성이 생기고 이 정보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또한이에요. 플러스 또한. 자, 이 회사는 이득이 나네요. 이득. 여기 이득이죠. 이해되셨나요? 요 benefit. 여기 benefit이죠. benefit. 그렇죠? 자, 뭐로부터 이번엔 또한 이득을 얻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정보 비밀성, 정보 비대칭, 비밀에 의해서 이득을 얻고 또한
또한 뭘로 이득을 얻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난 거죠. 상품 거래소예요.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시장. 와, 이거가 도래가 됨으로써 또 이득을 얻었어요. 왜? 그렇죠. 미리 독점해서 하면 자기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언제 나타난? 1980년대 중반에 나타난 상품 선물 시장과 상품 거래소가 rise 등장함으로써 또 돈을 번 거예요. 자, 이해했나요? 정보 독점에서 돈을 벌고 또 상품 거래소나 선물 시장 때문에 돈을 벌죠. 그러면 상품 거래소하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왜 돈이 되냐 이제 설명하겠죠. 그러니까 4번 왜 상품 선물 거래소와 상품 이 거래소가 돈이 되냐 하니까 이 곡물 마켓은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불안정하죠. 당연히 불안정하죠. 왜 불안정하죠? 이유가 왜? 변화들 때문에 어디에서? 그렇죠. 수확량의 변화가 심하죠. 해마다. 그 수확량은 뭐 때문에? 다양한 날씨 패턴들로부터 생기는 수확량으로의 변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한 변화 때문에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그 불안정의 위험을 약간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물을 하냐 보세요. 락킹 가격을 락킹 시켜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2025년 12월에 가격을 락킹 하는 거예요. 2026년 6월 달에 그거는 받아 이때에 이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요. 그리고 팔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파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사는데 미래에 인도되는 거죠. 미래의 인도. 요때 인도가 되는 거죠. 요때 인도에 대한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가격을 락킹해요. 뭐가? 요 선물 시장이. 그래서 뭐가 돼요? 이 회사들이 그렇죠. 그와 같은 위험이 뭐예요? 다양한 날씨 패턴을 해서 수확량이나 다른 요소들의 변화에 대해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 회사는. 뭐 때문에? 이 선물 거래를 해서. 이 선물 거래를 함으로써 locking in the price를 함으로써 이 회사가 위험을 최소화. 이거를 해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해칭.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공부하니까 아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당연히 우리가 날씨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누가? 곡물. 이번에는 초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나중 곡물, 이제 그 선물 시장과 상품 거래소가 생긴 이후에 그 곡물 트레이딩 회사가 되겠죠. 이건 초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트레이딩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자, 방금 말했듯이 이 회사겠죠. 이 회사. 요 마켓에서 이렇게 한 회사죠. 이 회사들, 요 사고 파는 회사들. 이해되셨나요? 선물 시장이나 이런 상품 거래소에서 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후기, 지금 초기가 아니라 약간 시간이 지난 곡물 무역 회사는 이 회사가 자, 관리하죠. 뭐를? 그들의 위험을 관리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관리해요? 단 한 개의 회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참 말이 돼 합리적이야. 자, 어떤 회사냐면 운영해요. 자, 한 개 나라 이상의 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수많은 지역에서 영위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단 한 개의 회사에서 그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어요. 뭐보다 엄청 중요하죠. rather than.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rather than 나오면 아유 교수님 저한테 맞으려고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러면 됩니다. thank you. 여기서 멈춰야 돼요. 자, 어떻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국가별 회사 각각 국가별로 서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한 회사가 전부 하는 거. 이거 한 회사로 하는 거. 뭐죠? 대기업. 아까 말했던 카길 같은 회사죠. 독립적으로 독립 하나하나 각각 회사죠. 무역을 하는 서로 무역을 하는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무역한 것보다 한 회사가 이렇게 전부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개 회사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되었다. 그렇죠? 또 플러스가 된 거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비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물 시장,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 선물 시장과 상품 거래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회사에서 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건 독립적인 국가별 회사, 각 나라에서 분리돼서, 이거는 분리죠. 분리돼서 운영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separate라고 하는 거죠. separate. 보이십니까? 요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 회사는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 그래서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로 기업이 지금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거대 다국적, 예를 들어서 카길 같은 회사가 왜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유가, 그렇죠. 다국적이 됐죠. 그리고 비공개죠. 비밀스럽겠죠. 그리고 거기에 됐죠. 자, 그건 바로 뭐다? 자, 이러한 접근이 뭐예요? 정보죠, 정보. 자, 그들이 뭐예요? 곡물 회사들의 접근, 어디? 정보죠, 정보. 어디에? 다양한 마켓, 각 나라에 있는 다양한 곡물 시장 마켓에 정보를 접근성, 이 정보의 접근 때문에,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 곡물 회사들이 쉽게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죠. 위험을 상쇄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offs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뭐와 관련된 위험입니까? 그렇죠. 농업 생산품 무역, 농업 생산 무역과 관련된, 농업 상품 무역과 관련된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뭐가? 정보의 접근성.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첫 번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이 서로 한 번 더 나온 거죠. 자, 빈칸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어떤 정보요? 정보의 비대칭성, 수요와 공급을 아는 것, 상태를 아는 것이 그들의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익이겠죠. 프로핏이겠죠. 이거는 좀 너무 쉬워서 내용상 너무 쉽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한번 요거 한번 여러분과 한번 대조를 공부해 볼게요. 이분법적 사고를 좀 더 길러야 됩니다. 잉여 생산 지역과 아까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food deficit. 이게 적자입니다. deficit regions가 되겠죠. 비밀이고 트러스트 기반의 회사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open market이겠죠. open market transparency가 되겠죠. 어려운 말 썼으면 이거 알아야 돼요. transparency. 이 단어 꼭 알아야 돼요. 투명성. 단 한 개의 다국적 기업. 단 한 개의 다국적 기업보다도 아까 분리 independent national companies가 되겠죠. 자, 불안정성이죠. 왜 불안정성이죠? 그죠? weather, 날씨 때문에. 또 harvest 사이즈 때문에, harvest 수확량 때문에, harvest의 다양성 때문에, variability 다양성 때문에. 여기는 stability가 되겠죠. stability 다음에 rocking 뭐죠? rock, 그렇죠. rock 잠궜잖아요. rock in price. 이게 선물이죠. 선물. 왜 이렇게 했다? hedging. 자, 요걸로 또 돈을 벌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초기 이 사람들은 어땠다? 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보를 알다 보니까 비밀로 했다. 그리고 가족이 운영을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자 또 이득을 또 어디서 했다? 그렇죠. 이 거래소, 선물 거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왜 선물 거래를 했다? 그렇죠.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을, 그렇죠. rocking price를 해서 해칭을 했다. 거기에다가 이 거대 기업이 뭐 어떻게 운영했다? 한 개의 기업으로 운영했다. 거대해졌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보의 접근 때문에, 이 다양한 마켓 정보 접근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